반갑습니다. 드러내기 경영 VM 비즈니스 코치 정철아입니다. 드러내기 경영 VM을 시작하고 1년이 지나면은 감사 드러내기를 하는데 3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그룹은 삶 자체의 감사가 습관화되어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풍부하게 감사를 표현하는 그룹입니다. 두 번째 그룹은 감사를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감사 쓸 것이 없다고 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세 번째 그룹은 감사를 방해하는 방해꾼들 때문에 자기 자신이 감사할 필요성도 감사의 효과도 느끼지 못했다는 그룹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그룹에 속하고 있는가요? 감사라는 것은 나와 상대의 좋은 기억을 찾아내어 나도 좋아하고 상대도 좋아하게 하는 행복 창출 기술입니다. 감사도 기술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하면은 계속하지 못하고 포기하는 사람이 많이 생깁니다. 멧돼지를 잡기 위해 멧돼지만 따라가다 보면은 아름다운 경치를 보지 못하듯이 사람을 보지 못하고 일만 따라가다 보면은 행복을 주는 감사를 찾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감사의 기술을 배우기 위해 필요한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감사의 걸림돌이 되는 방해꾼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은 감사를 지속하는데 무엇이 방해꾼일까요? 첫 번째 감사 방해꾼은 욕심입니다. 욕심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만족이지요. 대부분 동물은 배가 가득 차면 만족하여서 더 이상 먹지 않고 휴식합니다. 그러나 먹으면 먹을수록 또 가득 차면 찰수록 더 채우려고 하는 동물이 있다는 거 아시나요? 그것은 바로 인간입니다. 인간의 욕심은 그야말로 밑빠진 독에 물붓기인데 스스로 자족하지 못하고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감사해야 할 일을 불평으로 바꾸어 놓는 것이 바로 욕심인 것입니다. 어느 정도 욕심이 있으면은 목표 달성에 매진하는데 에너지가 되지만은 지나친 욕심은 건강을 상하게 하고 불행을 자초하는 원인이 되는 것이지요. 이미 자신이 원하는 것을 소유하고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욕심의 수렁에 빠져 있는 상태라는 것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감사 방해꾼은 비교의식입니다. 비교의식은 상대방과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열등감에 사로잡혀 자기 비하에 빠지게 하는 것이지요. 비교의식은 인간이 가진 것 중에서 가장 어리석은 의식이라고도 말합니다. 1963년에 걷지도 못하고 말도 제대로 못하는 내성마비 장애아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11살에 독학으로 한글은 배웠지만 그녀가 20대가 되었을 때에 건강한 주변 사람들과 비교해 보면서 하나님 왜 이렇게 공평하지 못하느냐 하고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자기 자신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매일 밥만 축내는 사람이라고 신세를 한탄하며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이 가진 것을 찾아서 감사하기 시작하니까 비교의식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남이 갖고 있지 않는 시를 쓰는 능력을 가진 것을 발견했고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책을 쓰는 능력이 있음을 알았고 남이 모르는 것 깨닫는 지혜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비교식에서 벗어나 감사하기를 시작하자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베스트셀러 시집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송명희 작가는 지금까지 시집 2권과 저서 24권과 작사 찬양 100여 곡을 발표하였고 1500여회의 강연 활동도 하고 있는 몸이 정말로 불편하고 움직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감사 방해꾼은 걱정 근심입니다. 어니 제이 젤린스키는 캐나다 베스트 작가인데요. 그분이 쓴 모르고 사는 즐거움이라는 책에서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는 걱정 가운데 40%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것이고 30%는 이미 일어난 것들이라고 했습니다. 또 22%는 걱정을 안 해도 될 사소한 것들이고 4%는 걱정을 한다고 해도 바꿀 수 없는 것이고 남은 4%만 노력해서 바꿀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따지고 보면 96%의 걱정 근심은 우리의 삶에서 감사를 막는 강력한 방해꾼이라는 것이지요. 걱정 근심에 먹구름이 몰려온다면은 해결된 것으로 생각하고 미리 감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마음은 걱정과 근심의 먹구름을 몰아내고 기쁨을 가져오게 합니다. 네 번째 감사 방해꾼은 지나친 우월주의입니다. 자신만이 할 수 있다는 우월주의는 감사 생활을 방해하는 최대의 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내가를 내세우며 타인과 협조할 줄도 모르고 늘 자신만이 최고이고 자기 주장이 아주 강한 사람이지요. 이러한 지나친 우월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저걸 가질 충분히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 너에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나는 이렇게 무시를 해도 되나? 세상 사람들 모두가 다 힘들어도 나는 힘들면 안 돼. 이러한 말들은 이기심의 발로라고도 할 수 있는데 온통 관심이 나에게만 집중되어 있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함으로 감사 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도사린 지나친 우월주의를 버릴 때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소중함에 눈뜰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아픔에 진정으로 공감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의 시간을 분석해보면 3분의 1은 잠자는 시간이지요. 잠잘 때 편안하게 잘 자면 내 삶의 33%가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잘 잠잘 수 있을까요? 잠들기 전에 걱정, 근심, 불안을 없애면 되지요. 잠을 방해하는 근심, 걱정을 없애는 좋은 특효약이 바로 자기 전에 감사와 동행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감사의 방해꾼은 내가 가진 첫 마음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첫 마음으로 돌아가면은 내 분수를 알게 합니다. 첫 마음이라는 것은 리셋된 첫 마음이기 때문에 그 마음에는 바이러스가 없고 부정 정보가 없기 때문에 풍성한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마음으로 돌아가면 그동안 잊고 있었던 감사할 일들도 생각이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첫 마음으로 돌아가면은 감사가 차고 넘치고 또 그 감사가 다른 감사를 불러들이기에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감사 방해꾼은 무지입니다.
여러분 집에 전기가 들어오나요? 전기가 없는 사람이 77억 인구 중에서 몇 프로나 될까요? 20%나 됩니다. 우리는 전기 혜택을 마음껏 누리고 사는데 전기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살고 계시나요? 무더운 여름 전기가 없다면 얼마나 불편한지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전기에게도 감사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루 3끼 식사는 하고 있나요? 지구촌에서 하루 한 끼 식사도 못해서 영양실조로 몇 명이나 고통받고 있을까요? 전 세계 인구 15%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먹을 수 있는 것에 감사한다는 것, 우리 쉽게 잊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최근에는 다이어트 한다고 적게 먹는 것에 빠져있기 때문이죠.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에 감사해 보시길 바랍니다. 글을 읽을 줄 모르는 문명자가 몇 프로나 될까요? 20%나 되지요. 내가 글을 읽고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소통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고, 내가 이렇게 글을 읽을 수 있는 것 정말 감사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내가 제대로 읽고 알면 아는 것만큼 보이고 보이는 것만큼 감사할 일이 넘치는 것입니다. 7번째 감사의 방해꾼은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감사가 없는 사람은 내 감정의 조율이 부정적으로 무거워서 부정적인 생각이 강한 사람들이지요. 부정적으로 기울어져 사는 사람은 미래를 준비하지 않기에 미래의 꿈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자리가 내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남의 자리나 기웃거리는 사람입니다. 뭔가 부족하다는 결핍 에너지를 불평, 불만으로 쏟아내며 주위를 부정으로 물들이는 나쁜 바이러스가 되는 사람입니다. 생각이 결핍으로 가득함으로 풍요를 끌어들이는 힘이 사라지는 것이지요. 결핍에서, 부정의 에너지에서 벗어나서 판을 뒤집어야 내 삶의 판도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판을 뒤집는 특효약이 감사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내가 존재하는 것에 감사하고, 먹는 것에 감사하고, 자는 것에 감사하고, 입는 것에 감사하고, 걷는 것에 감사하고, 숨 쉬는 것에도 감사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에 내 몸이 건강하다면 한 주를 넘기지 못하는 100만 명의 환자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내 삶의 기준점을 어디에 놓고 있느냐에 따라서 감사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행복은 소유에 정비례하지 않고 감사에 정비례한다고 합니다. 아무리 지식과 명예와 권세와 부를 많이 쌓아놓았다고 하더라도 감사가 없으면 진정한 풍요로움을 누릴 수 없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에서 출발하는 것이지요. 미국 두커 대학 병원의 해롤드 케니히와 데이비드 라슨 두 의사의 연구 결과는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은 평균 7년을 더 오래 산다는 사실을 밝혀내었습니다. 존 헨리 박사도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요, 해독제요, 방부제라고 말했습니다. 감기약보다도 더 효능이 강한 것이 감사약인 것입니다. 우리가 1분간 기뻐하여 웃고 감사하면은 우리 신체에 24시간의 면역 체계가 생기고, 우리가 1분간 화를 내면 6시간 동안의 면역 체계가 떨어진다고 말합니다. 내 속에 있는 감사의 방해꾼을 잘 체크하여서 내 속에서 과감하게 쫓아내어 풍성한 감사로 풍요로운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합시다. 이 채널은 코칭하는 방법도 나누고 함께 행복의 길로 가기 위해 만든 채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